정책 공약 발표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당원 동지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어제 제17대 총선 제천 안양 선거구 민주통합당 후보로 공식 후보 등록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12월 20일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 오늘의 일기까지 전개되었던 많은 일들이 만감을 교차하게 합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날들이었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모두가 잘 사는 제천 안양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준엄한 시민들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과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과분한 격려와 응원이 함께 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안양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4월 11일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99%의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낙후된 제천단의 현실은 외면한 채 새누리당의 지역 기득권에 안주해서 서로 밀어주고 또 잘못을 덮어주는 그들만의 잔치판을 끝낼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서대관과 민주통합당은 제천 단양에서 총선 승리의 터대를 확고히 마련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와 함께 후보 경선했던 이근규 후보께서 공천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시고 대승적 결단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일하시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천 안양 지역 내 민주 세력 간의 대동 화합을 이루어내었고, 제천 안양 통합 진보당과의 선거연대에 성공함으로써 총선 승리를 위한 반새누리당 전선을 확고하게 구축했다는 점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천 안양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오직 승리뿐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구슬이 서만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남은 19일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는 저 서대원의 승리가 아니라 당원 동지와 제천 단양 시민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제천 단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는 4월 11일은 정권을 교체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하는 결정의 순간이며, 부패하고 무능한 새누리당을 심판함으로써 제천 단양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저 서대관에게 투표하게 되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고 99%의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것입니다. 노란 개다리가 피면 제턴 반향이 확실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그럼 다음에 세부정책 공약 설명은 우리 윤성종 민주통합당 부위원장님이시고 현재 이제 선거에 정책계획 총괄 맡으신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약은 여성정책 공약과 청년 공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서재관 후보 여성정책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의 기본 방향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표준 보육비용 5세 미만 전액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는 표준 보육 비용이라고 정부에서 정해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의 정부 지원 단가에서 그다음에 표준 보육 비용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육아 비용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 고용률 65%로 확대하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현재 53%입니다. 이에 반해서 OECD 평균은 6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고용률을 65%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보건의료, 노인건강, 요양 분야, 보육 분야 해서 총 3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 후보가 공약이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는 현재 폐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친고죄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고 성폭력 범죄 사건 발생 피해자에게 병원에서부터 고소, 공판 절차까지 국선 변호사가 원스톱 서비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쿨폴리스 제도의 확대 등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 추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북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총 47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 개정된 스쿨폴리스 요원은 5명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학교 폭력 추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농촌 총각 결혼 장려 및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촌 총각 결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 농어촌의 다문화 가족은 3만 5천 가구에 이릅니다. 따라서 다문화의 가정의 보육, 아동학습 지원,
생활 가사에 이르기까지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및 산전휴휴가와 육아휴직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30여 명의 가사 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기준 여성 일자리의 61.8%가 비정규직에 해당되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중 사회보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비율이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파견 및 사내 하청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도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성 가사 노동자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서재관 후보의 청년 정책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의 기본 방향은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대에서 30대 청년 세대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15일 만에 서울시립대에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반값 등록금의 정부 정책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GDP 대비 0.6%로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이고 정부가 대학생 1명당 지출하는 비용은 2,012달러로서 OECD 평균 8,467달러의 2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가 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 사립대학의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4%가 되지만 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서 내놓는 전입금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재단 적립금이 10조에 이르지만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사학재단의 현실입니다. 대학생들이 자살하고 휴학을 반복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저임금 알바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부실대학의 구조적 개혁,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국공립대학의 대학 수용력의 획기적인 증대, 지방사립대학의 선별적 국공립화를 추진해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대 우선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 국공립대 우선 집중 지원을 통해서 고등교육 전반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방사립대학부터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해 가겠다는 정책을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로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 고착화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내주화를 추진함에 따라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추가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대기업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함으로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 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매월 30만 원 지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현역병들이 입대해서 복무 기간 동안 내는 현물세 규모, 즉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을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1인당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무 기간 동안에 현역병이 받게 되는 급여는 21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78만 원 정도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 후 복학, 창업, 취업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하는 이들에게 사회복귀 지원 통장을 개설해서 제대 시까지 매달 30만 원씩 적립해서 보상하는 총 630만 원 정도를 보상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해당 지역 출신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대학 출신들이 그 취업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 시에는 지역 출신자들을 우선 채용하고 지방 이전 공기업이나 중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지사근무 인력 채용 시에 반드시 그 지방대학 출신 졸업자를 채용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매년 5,000호의 공공 원룸택을 공급해서 청년,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전체 가구의 7%가 단지와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서울에서만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년 확대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중 5,000호를 공공원룸택 방식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거 취약 단신 가구, 즉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되겠습니다.를 지원하는 정책이고 대학 부진의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과 선대관 후보가 19대 국회에서 추진할 정책, 여성 정책과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다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후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